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허블레니아호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빠른 물살로 수중 수색은 모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구조대는 인접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수상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침몰 유람선 운영회사는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구명조끼는 승객들 접근이 쉬운 선실 계단과 벤치에 비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착용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처형됐다는 소문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미 백악관은 처형설에 대해 언급을 않겠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월드스타 BTS 공연을 앞두고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속 손흥민은 내일 새벽 4시 스페인 리버풀전에 나서고 방탄소년단은 새벽 3시 30분 영국 웸블리 무대에 오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강적 아르헨티나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조 2위를 기록하면서 5일 열리는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됐습니다. 올 초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하자 지역화폐의 수가 140개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장 치적 사업으로 전락해 자칫 세금만 축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발생 사흘째입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과 침몰 유람선의 인양 작업 등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다페스트 현장에 나가 있는 연장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현 기자 있는 곳이 침몰 현장 부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흘 전에 유람선이 침몰했던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밑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으로 몇 시예요? 네, 이곳은 한국과 비교해서 7시간 정도 느리기 때문에 현지 시각이 현재 낮 12시 반쯤 됐습니다. 날씨는 그런 대로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수중 수색 작업이 오늘 중 시작될까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한 그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날씨는 비가 그쳤고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물 수위가 굉장히 높고 유속이 빠른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중 수색 작업은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특히 수중 가시거리가 채 30cm가 되지 않아서 잠수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중 수색이나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는 주말이 지나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3일째 실종자들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추가 생존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하류 50km 지점까지 보트 넉 대에 우리 측 인원 12명과 헝가리 측 4명이 나눠 타고 합동 수상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2번의 추가 수상 수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인양을 위한 대형 크레인도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 가족들은 현지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하루 모두 44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이곳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중에서 10명, 먼저 도착한 10명은 곧바로 이곳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수색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7명의 유가족들이 조금 전 시신 안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일정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부 소속 가족 전문 상담사 4명이 현지에 도착해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섭니다. 현지 체류 이틀째인 강경화 장관은 오늘도 입원 중인 구조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현지 일정을 마친 강 장관은 약 2시간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다뉴브강에 침몰해 있는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보존돼 있습니다. 침몰선의 음파 사진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건데요. 이 음파 사진을 보면 수심 6, 7m에 위치해 있고 인양만 된다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를 실종자 수습이나 사고 원인 파악도 수월해 보인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헝가리 당국에 인양의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헝가리 수중수색대가 촬영한 허블레아니 음파 사진입니다.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진 채 강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22.3피트로 적혀 있어
수심 6, 7m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 상태도 두동강 나지 않고 비교적 선체는 잘 보존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로 인양만 잘 하면 수습하기도 쉽고 원인 파악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헝가리 당국에 조속한 인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수중자 수색 조속한 선체 인양, 시신 유실 방지책 등 강구, 그리고 수색 범위 확대 등 관련 협조를. 헝가리 당국 역시 인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유속이 빠른 데다 수중 가시거리도 짧아 인양에는 이르면 48시간,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 helyszínre sietett, és szívén viseli a koreai állampolgárok sorsát, így mi is így teszünk. 특히 1층 선실에 10명 이상이 있었다는 생존자 증언과 함께 선박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실종자 상당수가 선실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이번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거너 선장을 태만과 부주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 측 변호인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구속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MTI 통신에 따르면 선장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선장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적인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추정일 뿐이라며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사고 당시 바이킹 시기노 선장에게 태만과 부주의가 있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들이받은 뒤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해 뺑소니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주 측에 그런 어떤 과실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은 이미 독일로 떠나버린 가운데 선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 시각 헝가리 다뉴브강엔 검은 추모 깃발이 걸리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알아보기 전에 노태현 기자가 전해온 사고 당시의 현지인들의 증언을 이어 들어보시고요. 부다페스트 바로 연결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바쁘게 다뉴브강을 오가던 소형 선박들이 모두 정박해 있습니다. 다뉴브강은 수색 작업 선박들만 드문드문 보이고 허블레아니호 인양을 위한 거대한 크레인만 눈에 띕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허블레아니호가 사고를 당한 지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을 구출한 헝가리 선원이 있었습니다. Két darab mentőgyűrűt dobtunk ki, amelyet két koreai hölgy elkapott, és mi őket kiemeltük a vízből a kollégáim segítségével. 당시 구조된 한국인은 32살 윤모 씨와 31살 정모 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씨가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지나가던 배에서 구명구가 떨어졌고 동갑내기와 같이 구조됐다고 밝힌 겁니다. 5 embert észleltem a vízben, ebből 3 volt a bal oldalamon, 2 pedig a jobb oldalamon. 이때 구조되지 못한 5명을 포함해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이 없어 다뉴브강 인근엔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태현 기자 연결해서 현재 애도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주변에 지금 헝가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다뉴브강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오를 조금 넘긴 시점인데요. 주말을 맞아 이렇게 강변을 찾는 헝가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담한 사고에 헝가리 시민들의 발걸음도 많이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들이 추모꽃다발과 쪽지들도 두고 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주변에는 흰 꽃다발과 추모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힌 추모 메시지도 보이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올라와 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록 민족도 국가도 다르지만 참담한 사고 앞에서 벌어진 슬픈 감정은 modu 다 같을 겁니다. 네, 시민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Állampolgártársaim is gyakorlatilag kifejezik itt a részvétüket, hozzák a virágot, gyújtják a mécsest. Ez egy mindenkit megrendítő katasztrófa. 어제 저녁에는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앞에서 헝가리인의 주최로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부둥켜 안거나 애도를 표하거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헝가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 당한 참변에 모두 다 같은 슬픈 마음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저희 MBN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이후 이 유람선을 운영하는 파노라마 데크 측에 대한 취재를 단독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회사 측은 논란이 되었던 구명조끼에 대해서 1층 선실 계단과 벤치 아래에 구비되어 있었다면서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이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작은 배가 완전히 뒤집히는 데에는 불과 7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노라마 데크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고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구명조끼에 대해 구비 위치를 특정해가며 구명장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he life vests were under the stairs, easily accessible. There's no door on it. In the inside deck, under the benches. So any time the crew can immediately start handing out the life vest. 또 구명조끼가 공개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침몰 시간이 길었다면 충분히 착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ere is the time. It's always a time issue. That in 7 seconds is simply impossible to get to the vest, to hand it out to all the 33 passengers. In 7 seconds, it's just impossible. 회사 측은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동일 선박을 공개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다뉴브강의 유색이 빨라서 실종자 수색은 물론 선체 인양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람선 침몰 소식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호 인양했을 때를 떠올리셨을 텐데 신 기자가 세월호 인양 작업 때 옆에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사고 해역에서 그 지휘선에 타서 직접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세월호와 지금 유람선하고는 뭐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작은 배인데 유람선 인양 작업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봅니까? 네, 일단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 무게는 대략 10톤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네. 2년 전에 인양 당시에 세월호 무게는 17,000톤이었습니다. 그 비교는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장비, 그러니까 크레인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바로 유속입니다. 다뉴브강의 유속은 시간당 9에서 11km 정도, 자전거로 천천히 가는 정도 속도인데 예. 맹골 수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릅니다. 네. 결정적인 차이는 바다의 경우에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대략 1시간 정도 흐름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 틈에 세월호 인양 때는 필요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약간의 좀 쉬는 시간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강은 24시간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조차 할 틈이 없는 겁니다. 예. 또 실종자 수색도 관심인데요. 구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층 선실에 한 10명 정도 승객이 있었고 순식간에 이 받쳐가지고 전복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선실에 지금 승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구조 전문가들은 일단 실종자들이 선실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떠오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통상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체로 선박 내부의 흐름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람선 선체를 보게 되면 1층 선실에 보면 이제 창문이 있던데 이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사진을 좀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허블레아니호 사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창문이 1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창문이 닫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침몰 과정에서 만약에 창문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 공개가 됐죠. 그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이 한쪽 면이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네네. 이럴 경우에는 선실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하다는 건데 직접 구조 전문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선내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선내에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물살이 많이 배제되거든요, 선내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선실 내부에 있었을 경우에 지금 어딘가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선체 밖으로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수색팀에서 이야기로는 실종자가 멀리 떨어진 루마니아 댐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고 발생 시각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사고가 난 게 우리 시간으로 5월 30일 새벽 4시 정도니까 그렇죠. 오늘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지금 벌써 64시간 지났습니다. 예. 다뉴브 강의 유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평균 한 10km 정도 되면 단순히 계산해서 이미 640km 정도는 떠내려간 셈인데요. 예. 그런데 사고 지점에서 500km 떨어진 곳, 이 직선거리가 아니고 강을 따라서 500km인데 아이언 게이트라는 댐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루마니아 안에 있는 댐이죠. 네네. 헝가리에서 루마니아까지 강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댐을 넘어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 만약 흘러갔다면 이곳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이미 인근 국가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이미 수색팀이 파견됐습니다. 네. 아이언 게이트 댐을 지나서 이제 흑해로 이제 가는 거라며요. 다뉴브강. 네, 그치?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피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정신적인 충격이 크실 텐데 실종자 수색만큼요. 또 이분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지에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는 김은근 선교사를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근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사고 피해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요? 그분들이 먼저 아주 망연자실하셨고요. 저희들은 뭐 특별히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냥 저희들은 그분들 말씀만 이렇게 들어드렸습니다. 먼저 그곳에 먼저 계셨던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대사님도 이곳에 대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사고 처리를 정말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피해자분들 뭐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식사를 전혀 못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한국 음식들 김치라든가 뭐 된장 같은 걸 준비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다페스트 현재 김은근 선교사님과 인터뷰 좀 해봤습니다. 자, 부디 마지막 한 분까지 실종자들을 찾아내고요. 피해자들의 아픔도 잘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된 대규모 숙청설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언급을 피한 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강도 일대 군수공장을 집중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시찰 과정에서 노동당 근로단체부와 자강도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조실들이 어두워 아이들이 눈이 아플 것 같은데 전혀 관심하지 않고 있는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 대규모 숙청이 이뤄졌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을 총괄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강제 노역에 처하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채용됐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미국 백악관 측은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Comment on intelligence one way or another. I can tell you we're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continuing to stay focused on our ultimate goal, which is denuclearization.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사실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 내부의 숙청설이 오보로 판명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정일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대희법 국회 발의를 이끌어낸 고 권대희 씨 의료사고를 검찰이 수사합니다. 권 씨가 사망한 지 3년 만인데 역시 의료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권대희 씨의 턱 성형수술 장면입니다. 피 흘리는 환자를 뒤로 한 채 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혼자 남은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화장을 합니다. 결국 119가 출동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권 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권 씨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권 씨 유족에게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4일 권 씨 모친을 불러 당시 수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술실에서 휴대폰 만지고 화장하고 의사들은 방치하고 다른 방에 수술 환자 2명 수술하고 회복하고 다른 환자 수술 회복하는데 3시간 걸리잖아요. 이 씨는 아들과 같은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해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민사소송 결과를 참고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고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의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축구팬의 관심사죠. 손흥민 선수가 꿈의 무대인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출전합니다. 새벽 4시까지 치맥하면서 경기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공연도 열립니다. 유럽이 들썩거리고요. 하여튼 잠들기 어려운 주말밤입니다. 먼저 이상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챔스 결승전과 BTS 공연에 대한 소식들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1경기 4골. 손흥민의 뜨거운 발은 1882년 창단한 토트넘을 137년 만에 결승으로 안내했습니다. 영국 대표 스포츠 채널 스카이 스포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팀의 얼굴을 손흥민으로 내세우는 등 현지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담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8년 전 박지성에 이어 두 번째 챔스 결승에 나서지만 주전 공격수인 만큼 최초의 골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올 시즌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을 때 토트넘은 23승 3무 11패로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승 2무 8패로 승률 차이가 12%에 달해 선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2주 동안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보다 더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일 새벽 또 다른 꿈도 현실이 됩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엘튼 존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공연을 펼친 웸블리 스타디움 무대에 한국의 가수 방탄소년단이 오릅니다. 한국 가수로 최초인데다 9만석 규모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시야 제한석을 제외한 약 7만석이 매진됐는데 비영어권 가수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각국에서 모인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는 런던 곳곳에서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그야말로 현재 런던은 BTS 세상입니다. 손흥민과 BTS가 건넨 초대장, 환상적인 꿈의 무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네, 서울은 본격적인 더위가 오진 않았지만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헝가리 유람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서 전야제인 불꽃놀이 축제는 취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축제를 줄이거나 열더라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트스키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아이들은 모래장난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부쩍 늘어 벌써 한여름 휴가철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또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경치와 개장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마침 왔는데 개장해가지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3개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개장하는 등 전국 270곳의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열고 피스객들을 맞습니다. 올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가장 달라진 점은 밤에도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운대는 오늘 26일부터 밤 9시까지, 만리포 해수욕장은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도입했습니다. 강릉, 경포 등 강원도 22곳의 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8시간 문을 엽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개장 전야제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안양시도 이번 달에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축제를 줄이거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최대 축제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 동성애 반대 단체들과의 충돌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서울 광장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등장했습니다. 성소수자 이슈엔 종교가 없다며 한 승려가 신나게 북을 두드리고 무지갯빛 의상을 입은 이들의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서울 퀴어 축제.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을 시작으로 약 4.5km의 거리를 행진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20년 혹은 100년은 이제 가시화된 성소수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코앞에서 열렸습니다. 저들은 치료받아야 할 아픈 자들임을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 반대 집회 참석자는 퀴어 축제 현장에 뛰어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6년째 계속됐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올해에만 2조 원가량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에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신청을 했고요. 벌써 140개의 지역 화폐가 생겼거나 또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 취지대로 잘 활용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면 좋으련만 현장 목소리는 반대였습니다.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엄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지역화폐를 도입한 강원도. 춘천에선 강원 상품권과 춘천사랑 상품권 두 종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춘천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는 닭갈비 골목입니다. 이렇게 각종 상품권을 취급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줄었어. 하루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돼. 대형마트에선 이용할 수 없는 등 가맹점도 적고 농협 지점을 찾아 사야 해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그걸 가서 바꿔야 되잖아. 상품권을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 강원도는 발행액의 4분의 1이 남아돌자 올해 더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 10% 할인해주는 명절엔 반짝 이용률이 늘지만 그때뿐입니다. 오히려 할인 금액으로 대량 구입한 뒤 현금화하거나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상인도 살 수 있어 이른바 현금깡에 악용된다는 지적입니다. 난 어제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4만 원. 그것도 혼돈이야. 이런 지역화폐 할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발행과 홍보 등 유지 비용도 발행액의 10% 안팎, 역시 세금이 들어갑니다.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행정비용이나 정부의 보조금이 실효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지면 정부 통화 정책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레이더 갈등 이후 8달 만에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의 국방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40분 동안 만나 한일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이맘때보다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29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정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뉴브강의 수위가 높은 데다가 유속이 빠르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게다가 월요일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수색 작업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북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음악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 아닙니까? 네. 자,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의 대관식 찬가를 편곡한 게 바로 챔스 주제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클래식이 배경이 됐는지 몰랐네. 네. 자, 이제 4시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비교를 아주 번쩍 들어 올릴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 국민들 신바람 나게 해줄 겁니다. 네, 그럼 힘찬 응원 담고 뉴스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